안녕하세요. 니케피디아의 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그러니까 카메라 같은 물건,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어떤 전자기기를 이용해가지고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신체를 촬영했을 때 처벌하는 범죄를 얘기하는데요. 생각보다 양형이 높다는 게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쪽에 되게 아름다운 여성이 있어요. 혹은 남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여성을 보고 저라는 사람은 와 너무 이쁘다 하고 뛰어가가지고 엉덩이를 움켜쥐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아우 너무 이쁘다 하면서 그 엉덩이를 카메라로 촬영을 한 상황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 경우에 누가 더 강하게 처벌을 받아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직접 만진 사람이 더 세게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현재 법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카메라로 이용 촬영한 사람은 선처가 거의 불가능한데 직접 만졌던 사람은 또 선처가 가능한 어떻게 보면 좀 양형상의 이상한 점들을 보이고 있어요. 과연 입법자들이 이걸 잘못 만든 거냐? 그건 아니에요.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했었을 때 이걸 더 세게 처벌하겠다라고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카메라로 촬영한 범죄 같은 경우는 이게 카메라로 계속 남는단 말이에요. 피해자가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구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범죄를 더 세게 처벌하자라는 측면에서 이 형량 자체를 높이 처벌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해서 발전해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조금은 이상한 양형 기준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어쨌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은 구형량도 있는데 재범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보통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나 공연 음란 같은 경우는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게 이 범죄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촬영을 하나 하다가 걸렸어요. 그러면은 경찰이나 검사님 혹은 판사님 같은 경우도 다들 뻔히 알고 있어요. 이 걸린 게 이게 첫 번째인 거지 이전에도 수없이 많이 찍었을 거다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걸 돌려보면은 거의 대부분 처음에 걸리는 사람들은 없어요. 정말 기존부터 되게 많이 촬영을 해왔는데 그걸 삭제하고 지우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처음 걸렸어. 그리고 휴대폰을 포렌식을 해봤더니 전부 다 영상들이 쫙 나오는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하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메라 대용 촬영죄 같은 경우는 선처가 잘 나오지도 않는 범죄이기도 하면서 이게 재판으로 넘어갔을 경우엔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다른 범죄에 비해서 생각보다 높은 형량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성범죄자 등록이라든지 신상에 대한 공개 고지라든지 혹은 전자발찌라든지 취업 제한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성범죄니까 따라오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해결한다는 것보다는 이걸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선처를 받을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찍은 영상 중에서 그냥 정말 특정 사진을 딱 촬영한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영상은 그렇게 촬영하지는 않고요. 그냥 많은 영상들을 촬영한다든지 아니면 휴대폰을 들고 이런 식으로 들고 가다가 여러 영상 나오는 중간에 그 여성을 혹은 남성을 대상으로 촬영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이러면은 앞에 있었던 영상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영상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사는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영상들은 법리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영상이 아니니까 제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호인들의 조력이 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런 영상을 왜 촬영했는지 그에 대한 경위를 밝혀야 되고요. 그 경위가 끝난 다음엔 앞으로는 절대 이와 같은 영상을 촬영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것을 그걸 밝혀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카메라 등용 촬영죄는 원체 재범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처가 나오기도 쉽지 않은 범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재범 가능성 자체가 낮다라는 걸 밝혀주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들이 필요한데 그런 자료들을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 카메라 등용 촬영죄의 가장 핵심적인 변론 기술이 될 겁니다. 실제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문제가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특정
재범률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면은 대부분 관음이라든지 노출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올라간다든지 성인지 왜곡 부분이 같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나 검사님한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처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촬영된 영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분과의 합의도 되게 많이 중요하죠. 다만 합의를 함에 있어 가지고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피해자한테 가서 합의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건 사실상 그게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어떤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때도 생각보다 되게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최근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선처도 안 나오다 보니까 형량 자체도 되게 높이 발현되는 문제들이 좀 생기고 있고 실제로 이걸로 인해서 구속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번에는 이런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사진의 촬영 개수를 좀 줄이고 두 번째 절대로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며 세 번째는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용서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지만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궁금하신 상황이라든지 본인과 유사한 사안을 확인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내방하여서 상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니케피디아의 수변호사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